오늘 탐사일보TV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집안 싸움 수준을 넘어 지도부의 정당성과 계파 권력의 재편,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 전략의 생존 문제까지 한꺼번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 계기는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그 이후 지도부의 대응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을 제명하는 문제가 표면적 의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당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보수의 방향을 누가 규정할 것인가 라는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1. 갈등의 불씨, 당원 게시판 논란과 제명 결정.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징계의 발단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관련 비판글이 당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고, 그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장기화됐습니다. 윤리위는 결국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고, 이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당내는 즉시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친한계, 친한동훈은 당이 특정 계파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도부 쪽은 절차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당규상 최종 확정에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이 의결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재심 소명 기회를 이유로 보류합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고 말합니다. 즉, 한 전 대표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다는 논리죠. 반대로 당내 비판 진영에서는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시간만 버는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에서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종종 봉합이 아니라 갈등의 산소 공급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책임이 명확해지지만 보류가 길어지면 당내는 매일매일 싸움의 재료가 생깁니다. 실제로 보도에서도 봉합은 먼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3. 갈등이 지도부 분열로 번진 결정적 이유.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동훈 징계 논쟁에서 끝나지 않고 지도부 분열로 번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도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공개 검증으로 끝내자는 제안을 내놓는 등 최고위 차원에서도 논쟁 방식 자체를 두고 이견이 표출됩니다. 이건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통제한다는 인상을 약화시키고 당내 각 세력이 자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2. 친한계가 제명 확정, 칸리라 지도부 사퇴론으로 맞불을 놓는다. 친한계는 보도에서 제명을 확정하면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한동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생존을 걸고 싸우는 구도로 굳어집니다. 3. 거리의 장면이 등장한다. 지지집회 맞불 기자회견 한겨레 기사에는 같은 시간대에 장 대표 지지 기자회견과 한 전 대표 지지 집회가 동시에 벌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당 내 갈등이 회의실을 넘어 거리로 나오면 그건 봉합이 아니라 진영화입니다. 그때부터는 타협이 아니라 누가 굴복하느냐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수용 요구 등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단식은 겉으로는 대여 투쟁이지만 당내에서는 이렇게 읽힙니다. 당 안팎의 시선이 제명 논란에만 꽂히면 지도부는 수세에 몰립니다. 단식을 통해 전선을 당내 갈등, 대외 투쟁으로 바꿔 지도부의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도에서도 뜬금포 단식처럼 당내 의심에 눈초리가 있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건 내부 분열을 외부 전쟁으로 덮는 고전적 수습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당 구성원들이 그래 지금은 외부와 싸울 때라고 동의해야 하죠. 그 동의가 깨진 상태라면 단식은 오히려 문제 회피로 읽히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1. 이 갈등의 본질. 친윤 vs 친한만이 아니다. 많은 보도는 이를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 틀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핵심은 윤석열 이후 보수의 생존 전략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기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우선하고 내부 이탈을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한쪽은 확장성 중도 회복이 없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제명 같은 강경 조치가 자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지도부의 의사결정에서 폭발한 겁니다. 즉, 누가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당을 어떤 당으로 만들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6. 앞으로의 분수령. 다음 주가 왜 위험한가? 현재까지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최고위가 제명 확정 여부를 결국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시나리오는 크게 셋입니다. 시나리오 A. 제명 확정, 법적 대응. 당의 장기전 돌입 보도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명 확정 시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은 선거 준비보다 재판 플러스 내용에 갇히는 구조가 됩니다. 시나리오 B. 제명 철회 완화. 지도부 권위 붕괴 반대로 제명을 번복하면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다른 현안에서도 통솔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정치적 타협, 공개 검증 중재. 상처 봉합 시도. 최선의 시나리오는 정치적 해결입니다. 실제로 공개 검증 제안이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언급들이 보도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물러서면 죽는다는 심리가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지도부가 분열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후보 조직도 메시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내부 전쟁이 커지고 있고 당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상대 당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당이 자기 당을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진짜로 당을 살리기 위한 건가? 아니면 다음 권력을 잡기 위한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명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나든 분열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탐사일보 TV는 다음 주 최고위 결정과 후속 흐름, 법적 대응, 지도부 책임론, 계파 재편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